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대위포조선은 올 상반기 별도 기준 수주 실적이 1억 5,6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1% 감소한 수치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88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65억 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7%, 당기순이익은 267억 3,800만 원으로 58.8% 늘었습니다. 우리종금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2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1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2.3%, 당기순이익도 48억 1,800만 원으로 45.1% 늘었습니다. 제일기획은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3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199억 원으로 10.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87억 원으로 15%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기아차인데요. LIG 투자증권에서 내놨습니다. 기아차 오랜만에 분석 리포트를 내놨네요. 기아차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3조 3천억 원, 영업이익 7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고 또 신형 스포티지 판매 호조로 차량 믹스가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시장의 개별 소비세 할인이 종료됐고 또 국내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고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남미, 중동 등의 신흥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글로벌 하반기 판매량은 다소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시장 위축에도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유지했고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의견인데요.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3,070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명퇴비 920억 원, 성동조성 관련 비이자 수익 약 200억 원 등을 감안하면 양호한 이익 규모를 시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 개선 추세는 유지가 되는 중입니다. 2016년 연간 예상 순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6%대 ROE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추정치를 변경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00원에서 1,500원에서 11,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홀드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과점 주주 형태의 매각 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입니다. BH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BH의 2016년 2분기 매출액은 955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H의 2016년 매출액은 4,32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할 전망인데요. 경쟁업체가 공급하던 물량이 BH를 비롯해서 인터플렉스, 또 SI플렉스 등으로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업체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 구조조정 이후에 기존 대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쟁 환경과 또 OLED 확판에 따른 고객사 추가 등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유효하다는 판단인데요. BH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1,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다소 좀 부러운 감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이틀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예상했을 때 또 다우존스는 18,500포인트 위에 올라가 있죠. 어느새 그 라인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지지부진해서 지금 시장이 지루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우가 고점을 찍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에 대한 그 매물 구간이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그 2,000포인트의 펀드에 대한 그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제 슬슬 오늘 불기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털만큼 다 털고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량은 기관 물량을 외국인이 잡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관의 물량을 거의 다 잡았다. 이제는 한번 레벨업 될 시장이에요. 어제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어제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글로벌 증시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했던 18,500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죠. 예. 스탠스 이제 이쪽은 달리는 말 정말 강한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9,000포인트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레벨업이거든요. 자, 위쪽에 그리면서 자금들이 주식시장을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센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포인트 얘기 드렸었죠. 예, 여기도 벌써 돌파하고 양봉을 하나 섰죠. 자, 5,200포인트까지 열려있어요. 여기서는 꺾이기보다는 힘이 강한 장이다. 그래서 어때요? 툭툭 치고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1,120원, 1,130원, 1,130원 여기 저점을 잡아놓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겁니다. 살짝 들어 올렸다가 1,130원까지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중국 상해 한번 볼게요. 중국도 3,000포인트 위에가 있죠. 자,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말씀드렸던 45달러에서 50달러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 웅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빵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가 한번 미국 다우존스도 한 번 더 크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유가 관전 포인트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 이렇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부진하죠. 이 박스권에 갇혀서 요 라인이 가장 두터운 매물대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역사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들 있죠. 요 라인들이 되게 강력한 매물대예요. 여기 자, 보면 여기 매물대죠. 자, 여기도 최근에도 여기에 매물대 2020포인트, 2010포인트 요 라인이 강력한 박스권 상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장은 이거 뛰어넘어요. 오늘 시그널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레벨업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꺾여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을 잡아놓고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방향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제 쭉 밀렸었죠.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끌렸다 양봉으로 막아냈습니다. 저가 매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라인도 열려있다. 2,050포인트까지는 그냥 열려있어요. 요 라인을 넘어가면 또 우리도 다우 커버링이 돼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죠. 여기 저항대 박스권 상단에. 자, 저항은 뭐냐? 돌파하라고 저항이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은 에너지를 웅축해서 다시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 멀게는 750포인트까지는 여기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보다는 상방이다. 이 방향을 잘 잡고 시장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물량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2000포인트대하고 코스닥 700포인트는 종목들을 엄청 많이 흔들어요. 흔든단 말이에요. 훅 들어갔다 훅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요때 물량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이 포인트를 정확히 머리에 집어넣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는 5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1.51포인트. 자, 시작 전에 많이 들려오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자, 다날 같은 경우는 포켓몬
그 같은 종목들은 오늘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어제 닌텐도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켓몬 고 관련주들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다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탁 올라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수익 챙기는 전략이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자, 초록뱅도 아침에 살살 들어왔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SK컴즈, 스틸플라워 이쪽으로 매기가 살짝 붙는 모습을 보이네요. 솔고바이오, 크리앤사이언스 자 이쪽,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지오소프트, 아시아경제 자 이쪽으로 살짝 아침에 매기가 붙네요. 자, 저번에 추천드렸던 대원미디어는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많이 올랐죠. 대원미디어는. 자,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 급등을 내는 모습이었네요. 자, 아침에 시가에 들어주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 15%에서 17% 정도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고, 오늘 추천주는 금호 엔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금호 엔티를 잘 보시고, 7,500원까지 이렇게 바이앤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 오면 매도, 아침에 살짝 밀리면 매수. 그래서 금호 엔티 관심 있게 보시면 한 번은 레벨업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금호 엔티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물량 뺏기지 마세요. 지금 손해보는 종목이 많다라고 계시면,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바꿔치기보다는 그냥 내 종목 꾹 쥐고 있다가, 시장이 레벨업 될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고, 길을 넣어드릴게요. 개구개구 팍팍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포켓몬고 오늘장 급락 가능성 있으니까 수익 나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기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대원미디어는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매도 차익 실현하라는 말씀, 오늘 관련주는 금호 엔티였는데 7,500원까지 바이앤 홀딩 가능하다 의견 주시네요. 자,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밤 9시부터 2시간 진행되는 주식 챔피언을 통해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인데요. 시작의 맥을 잡는 관심 종목을 추천해주고 계시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FST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국내 유일의 그 반도체 펠리클 소재 및 반도체 장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펠리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토 마스크 표면을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방막 소재입니다. 이것은 삼성이나 인텔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수율의 부분인데요. 반도체 제품의 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펠리클 소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보면 그 아몰레드형 블랭크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 반도체 재료인 펠리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그 디스플레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몰레드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펠리클 소재가 상당히 풍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체크를 풀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에 치료 공급을 하는데요. 23억 규모입니다. 잠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블랭크 마스크 구조로 인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펠리클 소재가 들어가는데요. 이 펠리클 소재가 아몰레드형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로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처음으로 FSTA가 갖고 있는 칠레 장비를 공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23억 규모인데요. 저희가 본 부분은 뭐냐면
가장 먼저 칠러 장비 공급을 하는 회사 중에서는 FST가 처음이다. 아무래도용으로요. 따라서 비메모리 분야의 소자 업체로부터의 수요가 훨씬 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 다양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 칠러 장비가 뭐냐면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 주로 엣징, 식각공 중에서 필요한 장비인데요. 그 칠러 장비가 사실은 그 일본에서 100% 수입하던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4, 5년 전에 벌써 장비화돼서 국산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 있다 봅니다. 자,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 일목균형표상에서 우리가 보면 내일의 평균값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일평균 거래가격을 보게 되면 7월 11일부터 71만 주 거래 이후에 최근 8일 동안 71만 주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71만 주 거래 시에 그 주가의 50% 이하로 이탈한 적이 없고요. 일봉상을 보게 되면 4,8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탄력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보기에서는 뭘 보시냐면 4,750원, 4,700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럴 때 거기서 맥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체크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05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FST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4,750원 주가가 돌파했을 때 더 큰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은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제약회사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을 들고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의 추천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랩시마를 개발을 했죠. 예, 이 회사가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항체 신약 개발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항체 신약 개발 부문에서 인플루엔자 항체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랩시마의 1분기 시장 점유율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37%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2배 정도에 일하거든요. 이것은 랩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제약주에서는 셀트리온을 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신규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받던 환자들이 모든 적용증에 대해서 랩시마로 교체 처방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지금 보게 되면 99,000원 돌파한 이후에 최근 2주 동안에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제가 11만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대가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에 공략하지 마시고 음봉이 날 때 분할로 매수로 접근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11만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4,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격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역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 셀트리온을 두 번째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가격대가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음봉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조금 길게 가져가 보면 목표 주가 11만 원 달성할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인맥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상황을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양태준 대리 나오셨고요.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6분, 이제 7분을 막 넘어갔네요. 개장을 3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양태준 대리부터 오늘장 출발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 주신다면요. 예,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실적 발표가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호한 흐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캡 지수가 사상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을 본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당일날 사고 그 다음날 파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별주 중심의 강한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 인한 부분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기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단기성으로만 그냥 같이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조비 멘토님도 팁 주셔야죠. 네, 예. 일단은 시장이 지금 현재 누구나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을 좀 돌파가 나온다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전고점에서 한번 부딪히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도 늦지는 않으니까요. 확인하고 이제 매매를 좀 시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닌텐도의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었잖아요. 오늘 장에서 포켓몬고 관련주들이 조금 위험할 것도 같은데 장 시작하면서 좀 수익 나던 부분은 터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그동안 뭐 10%, 20%대가 아니라 뭐 30%, 40%, 50%대가 났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매물을 좀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면 실현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또 3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국내 증시도 함께 흐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태준 대리님,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예상하십니까? 우선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큰 폭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좁은 이런 틀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동시효과 상황도 분석해봤고 특징주도 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장이 막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됐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예, 한 주의 중반이 넘어갑니다. 7월 21일 목요일장 개장이 됐는데요.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어떻게 개장이 됐는지 분위기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분석해 주십시오. 예, 우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15포인트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19포인트로 좀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흐름으로 좀 출발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업종별로 좀 지켜본다고 했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지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보합권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밀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강한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한 0.1% 정도 상승 출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쪽 수급이 상당히 좀 엇갈리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들 다시 한번 매수 전환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기관들의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 0.7%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동시에 순매도가 3거래일 연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뚜렷한 모멘텀이 아니고 지수적인 반등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0.2% 정도 하락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의 내에서도 탑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또 중국 쪽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가장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수급적인 측면 본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1.2% 정도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라인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70만원 선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했는데 우선은 그동안에 상당히 큰 폭의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승 지속 가능 여부가 뭐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NG세양건강,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보다는 상당히 좀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9% 상승한 2019포인트로 출발이 됐는데요. 오늘 2020선 타진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더 많이 틀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이제 코스닥 출발 상황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나흘째 오름세로 출발이 됐네요. 708포인트가 시초가였는데요. 분위기 어떤지 봐주세요. 네, 일단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52주 신고가인 708.39포인트에서 0.48%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뭐 그동안 상당히 많이 저항대에 부딪혔었는데 오늘 좀 신고가가 나온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일단 오늘 좀 갭을 띄웠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갭을 띄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면 음봉이 계속해서 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분 동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뭐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분봉 차트로 이제 추세가 돌아가면은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확실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확실히 양봉으로 이제 거래량을 돌파해서 이제 708포인트를 강하게 좀 넘으면 그때부터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가고 저도 지금 현금 이제 개인 매매를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금 80%를 현금화해 놓고 이제 돌파하면 그때부터 좀 강력하게 매매를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좀 하락을 한다면은 더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매하려고 좀 현금 비중을 해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9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램시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좀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카카오가 오늘 0.21% 상승 중에 있고 CJ ENM이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 0.67%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1% 뭐 어느 정도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엔도 그동안 참 많이 올랐었죠. 얼마 전에 한 10%대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 1%대 좀 조정세, 음봉으로 좀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마이너스 0.21% 하락 중에 있고 코미팜이 뭐 보합권. 자, 케미파 이제 케어젠이라고 하는 종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좀 많이 나다가도 또 빠질 때는 한 4%씩 5%씩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가 이제 0.35%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었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0.51% 좀 하락하고 있고 파라데스가 0.32%, 뭐 이오테크닉스나 코롱생명과학 등 뭐 휴재 전부 다 뭐 보합권 쪽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9시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예. 자, 오늘 일본 증시도 1% 이상 크게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주는 건데요. 미국 증시 상승 여파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6,855.18포인트로 개장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다시 와볼게요. 국내 증시 수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일러서 분석하기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양태진 대리님. 네,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소폭이 좀 매도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과연 이제 매수 전환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도폭이 커졌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시즌에 앞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매물이 다소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하였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주가든 증시든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금융투자의 성격상 뭐 중장기적인 관점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좀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본다면 오늘 증권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그 운송 장비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증권주 안에서는 뭐 메리츠증권이라든지 SK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1%대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건설주를 봤을 때는 뭐 현대산업이라든지 코오롱 글로벌, 한신공영 같은 경우가 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동차주 안에서는 이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 현대위아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시세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또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권주에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업종별 흐름 수급 상황 지켜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네요. 154만 3천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현재 0.01%, 0.13% 상승한 15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쪽 봐야겠죠. 코스닥 수급 상황 보고요. 또 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파는지 특징주가 있다면 또 테마별로 흐름도 좀 짚어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분봉 차트가 아직까지는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기관과 오늘 외국인이 양매 수세로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아침부터 들어온 경우가 좀 드문데 오늘 외국인이 36억과 기관이 12억, 뭐 작은 매수세지만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아침 치고는 상당히 좋은 수급이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마이너스 48억을 팔면서 딱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갭을 띄어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오후장에 돼서도 밀리지 않고 좀 좋게 올라간다라면은 아마 이제 700포인트를 떠나지 않을까. 코스닥 지수 역시 뭐 미국 지수가 일단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반응을 하려고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누군가가 터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좀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좋은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테마가 좀 붙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플라워나 뭐 스틸플라워 현재 22.18% 좀 상승이 나왔고 옵토팩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이소닉이나 뭐 금비 상당히 일단은 많이 이제 주의가 종목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지금 현재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상위권의 종목들이 주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틸플라워가 1위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스틸플라워가 아무래도 뭐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많이 테마가 좀 따로 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포켓몬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포켓몬 관련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도 다날도 조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고 엔게임도 지금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켓몬 고 열풍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한바탕 좀 물러가고 다음 좀 테마주가 들어올 것인데 아직은 조금 드러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날 같은 종목이 오늘 장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다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다날은 지금 사실 차익 매물 실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좀 먼저 실현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뭐 지금도 아직은 너무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래량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 빠지지 않고 있다는 말은 물량을 누군가 아직까지는 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좀 장기 투자로는 조금은 위험할 것 같다. 그동안 조정이 꼭 나와야 되니까 한번 실현하시고 다시 저평가에서 종목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평가가 어디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은 검은색 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면 6,000원 정도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과 함께 특징주들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 상승을 1142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1142원을 중심으로 등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밤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의 통화정책 다이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올랐습니다. 즉 다음 주로 다가온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기대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43원 2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40전을 고려하면 어제 한문한 종가였던 1141원보다는 약 1원 8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서울 환시에서 달러와 등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1140원대에서 상승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 매수 기조와 고점인 10달러 매도 물량으로 1140원대 중반에서의 상승 속도는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1130원대 중후반에서 유입되던 결제 수요와 여기에 매수가 1140원대에서도 유입이 된다면 달러화는 최근 레인지였던 1130원대를 벗어나서 레벨이 좀 더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1140원대로 레벨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역시도 달러 위안 환율에 연동된 그런 달러 원 환율의 흐름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38원에서 1146원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달러원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네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는 향방을 달리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중소형 제약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연유로 오르고 있는 건지 함께 투자 가능한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일본의 IT 통신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승부사로 불리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이번 베팅이 향후에 반도체 또 사물 인터넷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의약품 업종이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연말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달여 동안 한 10%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브렉시트 여파도 있었고요. 또 대형사들의 실적 부진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의약품 업종 중에서도 오히려 반등세를 이어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연유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종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업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약주 같은 경우 그동안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핫하게 좀 이슈가 됐었고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7월 달쯤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7월 달부터 실적 시즌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군들로 일부 좀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라든지 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성장성까지도 같이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시장에서는 좀 매물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내에서 의약품 업종 차트를 본다고 했을 때에는 꾸준하게 지금 하락이 지속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구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코스닥 내에서의 지금 을 봤을 때에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코스피 내에서 의약품들은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등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코스닥 내에서의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라든지 의약품 쪽이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 내에서 이현제약이라든지 유유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2%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 했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어제자로 지금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하였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동안에 뭐 IT라든지 제조업 쪽으로 이제 관심 쏠렸던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성장 섹터로 다시 한번 옮겨가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한 1.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1.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그동안에 뭐 테마성으로도 많이 엮이면서 반등하고 뭐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다소 좀 소외되는 부분들. 하지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군들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라든지 제약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옥석 관리가 진행된 후 다시 한번 재반등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사실 성장성 때문에 오르는 건데 7월 들어서 실적 시즌이 되고 주가가 좀 빠진 측면이 있다.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큰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어떤 종목들 저희가 좀 봐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닥 내에서 가장 크게 뭐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특히 케어젠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동시에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하락폭을 다시 되돌리면서 성장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요즘 이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어떤 뉴스 하나로만으로도 한 3거래 아니면 뭐 한 열흘 정도도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단기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까지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단기성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케어젠이라든지 대봉 LS 같은 경우 또한 이제 진앙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 그 제약사들 안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수급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종목들 아니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하였던 이런 종목군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케어젠, 대봉 LS, 진양제약 같은 종목들이 향후에 또 제약, 의약품,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 더 큰 상승폭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로도 분류가 좀 되더라고요. 같은 좀 이슈를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제약주 안에서 화장품까지 이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테마를 좀 엮었을 때는 추가적인 힘을 또 받을 수 있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성장성이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인데 여기에 대봉 LS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양태준 대리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조비 멘토님께서는 바이오 의약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저희가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추천주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주, 이제 코스닥 제약주 중소형주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데, 일단 중소형주는 가볍기 때문에 좀 반등이 쉽기 때문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제약주가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매매를 좀 지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매를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좀 지어주고 싶은데요. 뭐 단기간 내에는 뭐 제약주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주 전체 차트가 존재하는데 그 차트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이제 검은색 선을 일부 찍었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주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비싸게 팔아서 더 비싸게 파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좀 사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제약 바이오와는 상관없는 종목이죠? 네, 제약 바이오는 상관없어요. 제가 제약 바이오 지향에는 이제 피하라고 해놓고 제가 제약 바이오를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동떨어진 종목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 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일단 추천을 좀 해드리고 2시에 어떻게 이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2,000원대라는 점이 좀 강세입니다. 2,000원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당히 좀 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도 잠깐만 보더라도 적자를 한 번도 이제 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에 들어와 있는 때문에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살 필요는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양치질처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양치질 이제 하루 동안 열심히 한다고 그게 치아가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습관이죠.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평가에서 더 고평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수익을 낼 수 있죠. 근데 주식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언젠간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주식 하루, 이틀, 일주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뭐 1년 또 아니고 평생 거의 가까이 하실 텐데 반드시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언젠가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뱉어내게 돼 있으니까 항상 지키세요. 자기 주식의 기본 원리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가 아니라요. 그쵸? 그래서 꼭 그렇게 지키셔가지고 저는 제약주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형 제약주에 대한 의견이 두 분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비 멘토님께서는요,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매매를 자제하자. 왜냐하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파인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이제 2시에 AS 시간에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하시는지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요. 조비 멘토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2시 방송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요. 증권사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형겸 주식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영국 모바일 반도체 기업인 ARM을 인수하기로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재 ARM에서 납품하고 있는 주요 납품처는 어디인지, 나아가서 국내 기업에서 어떤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이 있는 건지도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번에 인수한 ARM 같은 경우는 모바일 CPU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과 뭐 삼성 이런 모바일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모두 ARM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PC의 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바일의 ARM을 손정희 회장님이 인수를 했다는 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은 미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어느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모바일 게임의 슈퍼셀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의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을 초창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는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ARM은 물론 그거에 비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공룡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지만 잠재적인 그런 부가가치 지금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분야는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분야에 관해서 좀 더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이런 좀 선진 그런 시장들은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이 되어 있죠.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에 어떻게 보면은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ARM 인수한 것은 굉장히 이 패러다임 변화에 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 이 사물 인터넷 부분, 이 IoT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미래 산업으로 육성을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는 좀 뒤처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IoT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15년에 관련된 주가 처음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모델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또 다시 빠졌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관련된 주가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을 하거나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는 기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어 삼진이라든지, 삼진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의 그런 그 LED 프리미엄 라인 TV의 그 OEM으로 그 리모컨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계속해서 IoT 관련된 그런 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한 또 S넷이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죠. 이렇듯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우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회사들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봤을 때, 중요한 점은 이런 사물 인터넷 시장이 앞으로 개화가 분명히 지금 선진 시장은 이미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앞으로 빠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그런 투자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하기로 했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사물 인터넷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염두에 둔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침의 관점에서 사보면 좋은 건지 의견 좀 여쭤볼까요? 우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종목군들 지금 오늘도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그젝스라든지 유비커스, 와이솔, 코컴, 텔레필드,
뭐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눌리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가 항상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까지도 같이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스라든지 원익홀딩스, 솔브레인, 테크윙 그리고 뭐 원익 머티리얼즈 같이 이러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세가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우선은 뭐 치고 더 올라가서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남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고 그동안에 쭉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한 번씩은 테마로 엮였었던 이런 테마군인데요. 뭐 그동안 통신 업종들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 같은 경우도 사물 인터넷을 접목을 해서 생활에 많은 부분들 지금 실생활에 좀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이제 새로운 그런 테마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따라서 뭐 추격 매수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R&D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가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을 좀 보시면서 좀 체크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올릴 만한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비 멘토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ARM을 인수했는데 향후에 반도체 주가를 뒤흔들까라는 거거든요. 네. 역시 좀 부정적이신가요? 뭐 부정적이라고 이번에는 좀 부정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정희 씨가 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ARS는 뭐 24조 정도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 일단은 결국에는 좀 해외다 보니까 우리 해외 투자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결국엔 국내로 끌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나열이 돼 있는데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들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수혜주 엮은 것들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감별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찾아 들어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요. 자, SFA 반도체라는 종목도 있고 이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나 또 시그네틱스, 리노 공업 그리고 ISC 뭐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들인데 각 뭐 이슈 엮었다는 뭐 이유로는 뭐 업체 중에서는 후공정 패키지 뭐 업체라고 엮기도 했고 테스트 및 뭐 소켓 제품 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ARM 업체와 조금 엮어서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반응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까지 좀 올라섰다가 좀 지금 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리 수혜자가 좋고 아무리 이제 대단한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우리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조강폐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조강폐역이 누군가 그랬습니다. 업계 1위라는 겁니다. 업계 1위에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계 1위라도 저는 떨어질 수가 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습관이 중요한 것이 종목을 잘 샀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 좋은 거랑 주식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강피역 아직도 이제 피역 업계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종목이 떨어지게 됩니다. 썬데이 토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주식은 좀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이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대로인데 주식은 어떻게 떨어지냐라고 한다면 이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한 종목 SFA라는 종목 역시는 뭐 지금 나열된 종목들 중에 하나인 SFA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금방 하니까 뭐 너무 지루해지지 마시세요. 자, 보도록 하겠는데 연봉 차트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자, 2,000원대면 상당히 싼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독특함이 있다라면은 3,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이 아니라면 상당히 싼 기업. 그래서 그게 인생의 바닥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SF 반도체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000원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봉 차트로 상당히 바닥에 있으니까 SFA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물론 더 좋은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에서 고르려면 SFA 종목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마이크론도 6,000원대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봉 차트로 지금 바닥을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 위기 때도 이제 900원까지 잠깐 내려갔다가 바로 반등이 나온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마이크로는 뭐 단기 정도로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시그네틱스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연봉 차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연속 빠지고 기간 조정과 이격 조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가격이 1,700원이네요. 1,700원이라는 것은 이제 1,000원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특성입니다. 1,150원은 최저가로 찍었는데 이게 인생의 어떤 이 종목의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150원을 찍었고 현재 1,750원이니까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좀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시그네틱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딱 차트가 다르죠. 차트를 좀 보시면은 아까처럼 뭐 조강피혁이나 썬데이토즈처럼 주식이랑 이제 업계랑은 좀 다릅니다. 주식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고 42,000원에서 8만원 올라가면 100% 수익이죠. 근데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도 100% 수익입니다. 근데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4만원에서 8만원 올라가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뭐 이런 종목으로 하기보다는 가벼운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SC도 뭐 비슷한 차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근데 기업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기업이랑 엮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주식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 말씀드리겠는데 많이 떨어졌고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다른 종목, 아까 세 종목의 SFA, 하나마이크로, 뭐 시그네틱스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ISC는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솔이죠. 마이크로 컨텍솔은 현재 상한가가 한번 들어갔었네요. 그렇죠? 상한가가 한번 들어갔고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갔네요. 다시 저평가 오게 되면은 요거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한 7,4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항상 마이크로 컨텍스도 큰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상당히 고평가로 오였으면 다시 떨어지는 게 주식이니까 항상 싸게 사세요. 절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실 생각하지 마시고 싸게 사도 수익 나십니다. 아주 주식 투자는 복리로 붙이면 아주 크게 수익이 나니까 항상 싸게 사셔서 비싸게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슈를 통한 종목 찾기 진행 중인데요. 오늘 조비 멘토께서는요, SFA,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개장 이슈톡 시간 진행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특징주를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가 오늘장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태준 대리님.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154만 1,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오늘도, 어제까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뿐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우선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아까 좀 전에 언급했었던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게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에는 스마트폰 하면 삼성전자라는 이런 공식이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가 너무 포화 시장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크게 하면서 강한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고, 상당히 다시 한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3분기도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많은 부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뭐 110만 원 선권에서 머물던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 선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일본 기준, 주봉 기준, 월봉 기준 다 마찬가지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13년에 158만원까지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강한 이러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에는 시장에서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내에서도 안전자산으로 이제 불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좀 좋은 투자처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에 이어서 뭐 개인이라든지 기관들 쪽, 특히 기관들 쪽 지금 펀드 매니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삼성전자를 못 담아서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에는 기관들 쪽에도 강한 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전고가가 158만 원 정도였잖아요. 예. 거기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면 코스피도 전고점 뚫을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거랑은 좀 약간 좀 반대일 것 같은 게 삼성전자가 코스피는 거의 이끈다 이렇게 봐도 예. 좋잖아요. 예.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증시로 봤을 때는 좀 흔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투자 물량은 그렇게 썩 좋은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좀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2000선을 깨지 않고 이 안에서 2000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강한 상승, 삼성전자만으로도 강한 상승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 외의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가라고 해도 다시 한번 실적이 좀 안 좋게 났을 때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는 좀 별개로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같은 파죽지세 형국을 보면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여파가 주변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조비 멘토님. 삼성전자의 고공행진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골라주시겠어요? 삼성전자의 고공행진이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뭐 돌파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상장이 크니까 연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밑에 매물대가 좀 약간 연하게 되는데 매물대가 밑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만한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말은 여기서 샀던 사람이 물량을 빼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물량을 빼고 있지 않다. 대주주나 또는 큰 손해의 물량을 빼고 있지 않다라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전고점은 돌파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또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연기금에서도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갖고 매매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높고 분할 매수가 또는 분할 매도가 좀 힘드니까 개인 종목으로는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올랐을 경우 좋은 종목이 아마 파워로직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로직스와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인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뭐 BYD라는 전기차 뭐 중국 세계 1위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좀 참여한다라는 의견을 좀 밝혔는데 파워로직스가 바로 BYD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워로직스가 삼성전자가 돌파하게 되면 파워로직스도 같이 좀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이 올라가니까 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파워로직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의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메리츠정금증권 양태준 대리님,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설의 종목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시장을 보니까요. 코스피가 이제 2000선에는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략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어려운 장에서 SM테크에 이어서 또 세니트까지 큰 수익을 연결시켜드려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들은 참 매매하기가 힘든 장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개인들 매수만 했다 하면 뒤늦게 악재가 터지면서 손절하고 나면 또 상승해버리고 도로 그 자리에 지금 2000선까지 올라와 버려서 대응하기 참으로 힘든 장일 것입니다. 이럴 때 종목들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종목은 아주 강하게 전고점을 지수가 지금 전고점까지 와서 전고점을 넘으려는 차트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종목은 아직 대바닥에 아직 탈출도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들은 차트만 보고 보통 대바닥에 있는 종목을 덥석 이렇게 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바닥에 탈출 못하는 종목은 탈출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트에 의존하지 말고 실적과 재료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료가 곧 나올 종목으로 골라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큰 수익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트가 완전 대바닥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차트가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서 전고점에 있는 차트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추천, 보유 종목으로 지금 오늘은 간단한 재료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N테크와 세니트에 이어서 또 큰 수익 안겨줄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볼 시간인 것 같네요. 먼저 추천주 리뷰부터 할 텐데요. 바이온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도 오르네요. 네. 지금 바이온 우선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바이온 일봉 차트를 보면 시장 상황으로는 전고점이 지금 2,200원이죠. 오늘 지금 고점을 당연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2,400원에서 2,500원이 지금 차트로 보면은 전고점 예물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2,500원 돌파 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수급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근데 현재 바이온이 중국 화장품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로 현재 중국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총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곧 중국 정부의 승인이 임박해 있는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에너지가 작용될 것으로 보여서 2,500원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징후가 있습니다. 그 징후로는 며칠 전에 전환사채 82억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온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전환사채 82억을 발행한 게 아닐 테고 무엇인가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위생허가 승인 후에 재료가 발표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기대치만으로도 전고점이 2,500원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것은 월봉 차트를 한번 올려보시면은 9년간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요, 9년간 2,000원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2,000원을 뚫는다면 방향성을 말해주는 바가 아주 클 것입니다. 이걸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화장품 중국 진출로 실적 등도 대폭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달 안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온 손절가는 2,000원으로 상향하고요. 목표가는 1차 월봉인 전고점인 5,000원을 하고 2차 8,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전고점 2,200원 선 오늘 장도 돌파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2,500원 돌파도 가능하겠다. 손절가를 2,000원으로 올리셨고요. 목표가 5,000원, 또 2차 목표가 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시는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화신테크도 볼게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전기차 테마입니다. 또한 전기차 테마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 전기차 테마 대장주로 화신테크를 저는 지목을 해서 화신테크를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신테크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단기 고점에 좀 와 있습니다. 이익 실현 대목이 아니냐 하면서 차트 일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바로 해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도 이 단기성 어떤 그런 지금 매매자는 들어있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해 버리니까 절대 대박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신테크 차트를 보면 완전 정별로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재료와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은 차트가 이렇게 다 지금 현재 고공행위주의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어떤 게 보더라도 되게 이런 차트에서 진즉 팔아버리고 구경만 하고 많은 스타일들인데, 그러나 요즘같이 강세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더욱 강한 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량을 계속 거두면서 상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고점인 오늘 지금 4,200원 정도 거래를 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4,400원, 4,500원 정도가 전고점인데요. 이건 아주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차 수혜주 중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전일 장 마감 전에 내용이 나왔는데요.
르노 삼성차가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삼성 전기차 출시는 전기차 부품업계에서는 상당한 시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기차 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 행정 차량 등 전기차로 대거 교환한다는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면서 강력한 전기차 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대장주로 손색 없는 종목이 화신테크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신테크의 매력이 있다면 거래 급증 후 서서히 거래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화신테크 시가총액이 360억에 불과하고요. 유통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약 250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서서히 움켜쥐기 시작해서 품절주, 옛날 코데지 컴바인이 약 한 500% 이상 상승을 했죠. 생각나게 하는 품절주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와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전기차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생각 이상의 급등도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모기업인 화신 내용을 보면 브라질, 중국 진출에 대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고 목표가 등을 높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고점이 4,400원에서 4,500원 정도는 이번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 없이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신테크는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을 하고요. 2차는 1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4,200원인데 손절가를 3,100원으로 주셨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화신테크 분석해봤습니다. 전설의 종목 발해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장과 좀 비교해보면 어제도 전약 후강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사려고 했던 종목들 오전 중에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